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IT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IT 쪽에서 일을 하면서 또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격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 현업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 일을 구하든 또는 경력으로 일을 옮기든 또는 새로운 직군으로 갈 때 IT 자격증이란 게 얼마만에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어떤 IT 자격증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IT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T 자격증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약간의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격증은 이제 IT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좀 가치 있는 자격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따둬서 의미가 있는 자격증.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인터넷 검색사, 약간 워드 프로세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반적인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사용과 관련된 자격증, 요런 거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아닌 약간 그 IT 전문 직종으로 나가기 위해서 따야 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자격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5개의 카테고리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 데이터베이스, 보안, 이렇게 총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이 5가지가 IT 직종의 구분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자격증 구분은 IT 직군이라고 얘기했네요. IT 내에 그 디테일한 직군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개발 파트인데, 개발 쪽은 IT 자격증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자격증인 이제 정보처리 기사 또는 산업 기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선 자격증이었죠. 자바 자격증이 이제 예전에 SCJP인데 그 이름을 이제 오라클로 합병되면서 OCJP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SCJP가 있는데 OCJP 저한테는 좀 어색한 용어거든요. 네, 아무튼 이 2개가 있는데,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계가 이제 산업 기사, 이제 기사, 그리고 그 기술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정보 처리 기술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지만 가장 레벨이 높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감리회사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보 처리 기술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건축 같은 데서는 이제 기사 다음에 기술사를 많이들 따세요. 왜냐하면 그런 자격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건축 쪽 하시던 분들은. 그래서 기술사 되게 많이 따시는데, 정보 처리 분야, 즉 그 IT 쪽에서도 기술사라는 게 있긴 한데 좀 사실 따기가 좀 어렵고, 지금도 아마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일부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 기술사에 대해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시도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개발은 꼭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 자격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발 능력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언어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 이제 2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기본적인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네트워크 분야인데요. 네트워크도 자격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네트워크는 이제
개념적인 거하고 이제 실제 물리적으로 구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실습도 일단 실습이 기본이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지만 동시에 이제 자격증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시스코 관련된 자격증이죠. 가장 기본적인 CCNA나 CCNP 또 CC 또 그 위에 또 레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쪽은. 왜냐하면 네트워크는 IT 분야에서 사실 뭐 개발자만큼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 뭐 전산실의 네트워크 담당자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이런 뭐 실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격증도 같이 있어야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회사 차원에서도 네트워크 엔지니어 보유할 때 어떤 라이센스도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원수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라이센스를 몇 개 갖고 있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안이 좋다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서버 쪽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어떤 데는 이제 네트워크하고 서버랑 같이 이제 취급하는 데도 있는데 엄밀히 보면 네트워크 쪽하고 서버하고는 다릅니다. 좀 규모가 작은 전산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규모가 좀 큰 조직에서는 네트워크도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따로 관리 인력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서버 쪽은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라서 이제 국내 자격증은 이제 LPIC라는 게 있고 예전에 그 레드햇 쪽에서 공인 자격증을 했었던 그 RHC라고 하는 것도가 있는데 이것도 RHC 말고 또 레벨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이제 국제 공인 자격증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MCSE, MCP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그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자격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서버 쪽도 실무 경험이 중요한데 만약에 실무 경험이 없다면 이 자격증을 따서 보완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없는 것보다 나은 거죠.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분야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분야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오라클이 과거부터 지금도 강자죠. 네, 그래서 오라클은 많은 자격증을 트레이닝하고 이제 발급해주는 그런 뭐랄까 라이센스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되게 몇십 년 된 거죠. 몇십 년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딱 뭐 공인 자격증이라고 하면 뭐 국내도 사실 거의 있긴 한데 그 의미 있는 자격증으로는 아무래도 오라클 서티 자격증인 뭐 OCA나 OCP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무가 중요한데 있으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쪽인데요. 보안 쪽은 가장 알려진 게 이제 C사하고 CISSP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글로벌하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보안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명함에도 이제 이런 뭐 이미지나 로고를 넣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뭐 많이 알려진 자격이고 국내 자격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딱히 보안이라고 지정을 해서 보안 담당자가 요즘은 이제 뭐 워낙 해킹 사고가 많아서 보안 담당자가 있긴 한데 보안 쪽도 사실 인원수로 보면 네트워크나 서버 그러니까 네트워크만큼 적은 인력으로 뭐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대다수고 이제 보안이 주로 이제 그 감사를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취약성 매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취약성에 대한 점검들 그런 인력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자격증을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또 직무 쪽으로 넘어갔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자격증 종류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
몇 개를 좀 넣어봤는데요. 예전에는 이쪽 클라우드 쪽 자격증이 많진 않았어요. 근데 뭐 가장 유명한 이제 아마존 AWS에서 자격증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구글이죠. GCP나 기타 외의 클라우드 벤더에서도 이제 이런 자격증을 만들면서 클라우드 업체나 또는 개발자들도 클라우드 관련된 라이센스를 따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 이제 PM이죠. PMP라고 이제 주로 프로젝트 매니지하기 위한 자격증인데, 이건 꼭 IT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건축이나 뭐 토목, 약간 이런 프로젝트 단위로 할 수 있는, 뭐 제조도 마찬가지지만 프로젝트 매니저를 위한 PMP 자격증이 있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린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사 같은 거. 그래서 기타 자격증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쭉 들어보시니까 대충 이제 아실 거예요. 어떤 분야에 어떤 게 필요하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제가 이제 전달드릴 메시지인데, 그거죠. IT 자격증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뭐 신입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지금까지 IT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또 잘 뭐 계속 일하시는 분도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아주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IT 자격증은 없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편이 낫다. 그리고 향후에 그 자격증이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이왕 IT 업종이 있다면 IT 관련된 자격증은 경력과 같이 존재할 때 의미가 있다. 결국은 글쎄요, 100이라고 났을 때 IT 라이센스는 한 뭐 10은 안 될 것 같고요. 한 5 정도, 5 내외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어우러졌을 때, 그러니까 실무와 자격증이 어우러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만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대학생들 이제 라이센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두 개를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실무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회사나 또는 뭐 조직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이제 IT 인력이 이제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기술 인력을 몇 명 보유하고 관련된 라이센스를 이 정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또 의미 있는 숫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그 조직에 머무른 종업원들한테 라이센스가 없으면 실무는 있지만 라이센스를 따도록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하고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는 이제 자격증 가치로 봤을 때는 정말 의미 없는 자격증도 사실 있어요. 이를테면 뭐 국가 자격증은 시험을 좀 보고 요즘은 실기도 있기 때문에 따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그게 어렵진 않거든요. 일반인들도. 그렇듯이 이제 외국 자격증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덤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문제은행이 있는데, 근데 영어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문제은행이 없으면 또 합격할 수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격증 한 자격증당 몇십만 원씩 하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용어 정리 이후에 뭐 덤프로 마지막 정리하는 뭐 이런 식 패턴이 있는데, 뭐 그렇게라도 따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따두면 그게 나중에 실무와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게 좀 더 가치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는 노력은 전체 뭐 5나 10밖에 안 되지만 그게 실무 경력과 같이 믹스되면 5나 10이 뭐 30, 40으로 증가될 수도 있고, 뭐 나중에 이제 세상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걸 이제 그냥 무용론으로 그냥 안 가지고 있기보다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만약 없다면
따두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연차가 많지 않은 분들은 이제 국내 자격증에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거는 정말 없다면 굉장히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뭐 공공사업에 들어갈 때 뭐 필수 조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약을 걸어 놓은 데가 많거든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뭐 정보 처리 기사 필수 뭐 이런 게 데가 있기 때문에 뭐 심지어 공무원 시험 볼 때도 가산점이 있듯이 뭐 국내에 계속 머무르신다면 IT 쪽에서 정보 처리 기사는 정말 필수 같은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격증에 올인할 필요도 없지만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자기 분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본적인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크한스였고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